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만분가. 자, 만분가. 자, 일단 제목에서부터 자, 만가지 분노. 자, 작가보다는 이제 작품이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이라는 사람은 이제 승정원 도승지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승정원 도승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 중종 때 무오사화에 휘말려 가지고 그때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정치적 시련에 엮여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했다 보니까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가 사소한 오해만 받아도 여러분들 엄청 화나잖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받았던 이런 큰 오해는, 맞죠?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시련, 정치적 삶과 애초에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텐션은 뭐다? 빡침이다. 빡침. 맞아요.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빡침을 소재로 쓴 것이다. 자, 그리고 고전 시간은 무조건 때려주고도 가장 중요한 게 갈래입니다. 갈래. 자, 이 갈래는 바로 유배가사예요. 유배가사. 자, 가사는 뭐예요? 시조가 길어진 게 가사예요. 맞죠? 시조가 길어진 게 가사인데, 자, 근데 무엇을 소재로 한 가사? 유배를 소재로 한 가사다. 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유배가사, 뭐 만분가, 삼인곡, 송민곡과 같은 그 유배지에서 쓴 유배가사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공통적인 뭐 그런 클리셰들이 있어요. 그런 클리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제 유배가사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측면에서, 자, 정서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억울함,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 맞아? 그리고 또 적개심, 뭐 세 가지 정서가, 자, 세 가지 정서가 이제 기본적인 네. 억울함은 뭐 본인이 느끼는 거겠고, 그리움은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겠어? 여자친구?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자, 적개심은 누구에 대한 적개심? 자, 자신을 정치적으로 짬시킨 그런 간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 간신들에 대한 적개심까지. 자, 이러한 세 가지 정서가 이제 삼위일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배가사의 기본적인 정서의 배합이다. 적개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든 유배가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만분가에서만 나타나요. 맞아요? 왜냐면 만분가가 그냥 유배가사가 아니라 유배가사의 효시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 만분가라는 유배가사의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후대에 정철의 삼인곡, 송민곡, 기타 등등의 이제 유배가사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이제 후대의 유배가사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억울함과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나타나는데 적개심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만분가를 썼던 조이는 결국 그 끝내 정치적으로 복권, 자기의 권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한 후대 문인들은 요거를 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웃기죠? 사람이 간사해요. 자, 여튼지 간에 정서, 이 세 가지 정서다. 자, 그리고 또, 자, 시상전개 방식 중 가장 중요한, 시상전개의 틀. 시상전개의 틀이라는 게 있는데, 시상전개의 틀. 그냥 단순 시상전개 방식이 아닌, 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쓰인 어떠한 이제 그 설정 같은 거, 컨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상전개의 틀은 바로 뭐냐면, 자, 충신연조지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
자, 충신 연주지사는 임금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신하의 마음을 담은 노래,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충신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충신 연주지사에서 자, 화자를 뭘로 설정했다? 여성으로 이제 설정했다는 거예요. 맞죠? 자, 보통 이제 충신 연주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에서 보통 화자의 목소리를 여성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아요. 맞죠? 남성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까? 자,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보다 무엇이 높기 때문에? 호소력이 깊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발상에서 그랬냐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이러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유추적 발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떠한 유추적 발상이냐? 임금이란다. 신하가 먼저 나와야지. 어떠한 신하가 임금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치 전통적인 무엇의 관계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유사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시 봉건제 사회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맞죠? 헌신하고 한 남자만을 바라봐야 했다라는, 자, 그런 인식의 틀이 있었던 게 조선시대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남편이 죽고 난 과부는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유지한 채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뭔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인식이 돼서 그러한 것을 수행했던 사람에게는 연료 미친 나라가 조선시대였죠. 자, 여튼지 간에 그때 당시에 한 여성이 남성에게 아낌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맞죠? 자, 신하를 누구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치환시키고, 맞죠? 임금을, 자, 그 여성이 간절히 사랑하는 남성의 모습으로 치환시켜서 시상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내신의 틀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능적 틀로 가면은 조금 확장시켜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최초의 조선시가 가사류에서 이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컨셉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남성 사대부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적어볼게요. 자, 작품 전체로 이제 확장시켜서 보면은, 자, 학교에서도 이제 외부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부분은 이 만분가에 수록 외 부분이다. 이 수록 외 부분을 본문과 비교해 보시오. 뭐 혹시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전체를 확장시켰을 때는, 자, 무슨 목소리도 등장할 수가 있다. 자, 남성, 자, 사대부의 목소리가, 자, 사대부의 모습도 등장하기도 한다. 남성 사대부의 목소리가 등장한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쓰다가 컨셉 깨진 거예요. 맞아? 쓰다가 컨셉 깨진 거예요. 자, 하지만 후대에 이르는 유배 가사에서는 이러한, 자, 그 컨셉상의 실수가 절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씁니다. 자, 여튼지 간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관인데, 자, 이런 유배 가사에서 나타나는 이 세계관, 자, 이 만분가에서 처음 확립해 놓은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이 바로 무엇이냐? 이원적 세계관이라는 건데, 자, 말만 들어봐도 세계를 둘로 나눴다는 거죠. 맞습니까? 세계를 둘로 나눴어요. 천상계, 지상계. 천상계는 올림푸스 신전이 있을 법한 그런 세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누구? 신이 있는 공간. 지상계는 닌겐이 있는 공간. 맞아? 이해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세계관을 설정해 놓습니다. 두 개의 세계관을 설정해 놓고, 자,
자, 두 개의 세계관을 설정해 놓고, 자, 요게 이제 화자라고 한다면, 자, 화자는 원래는 천상계에서 신을 모시고 있다가 지상계로 추락한 존재로 묘사가 돼요. 맞아요? 자,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의 컨셉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이 천상계가 의미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천상계가 의미하는 공간, 실제 의미하는 공간은 바로 한양이라는 공간이겠죠. 한양. 임금이 계시는 한양이라는 공간이에요. 한양이라는 공간에서 신으로 상징되는 임금을 모셨던 화자는, 맞죠? 화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지상계로 떨어졌어. 이 지상계가 의미하는 표현은 어디일까요? 바로 유배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양반은 그쪽으로 양반이라는 거예요. 유배지에 왔어도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글로써 이렇게 위안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실은 그냥 한양에서 유배지, 시골로 좌천된 건데 그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새치 현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간절하게 무엇을 바래? 화자가 원하는 것은 이 3번이 바로 화자의 소망이겠죠. 맞아? 화자의 소망은 딱 하나. 뭐? 돌아가는 거야. 원래 자기의 위치로. 됐나요? 자, 이게 이원적 세계관이다. 자, 이랬으면은, 자, 중요한 틀은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하실 거. 괜찮아요? Keep going.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4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 좀 손해보신 학교는 다음 주에 좀 유리하게 시간 편성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튼지 간에 자, 공리주의적인 입장으로, 맞죠? 공리주의적인 입장으로 다수의 행복의 합이, 맞죠? 일정하도록 한번 수업 커리큘럼 잘 짜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천상백옥경 11호 어디인가? 천상백옥경, 옥황의 궁전. 자, 옥황의 궁전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바로 뭐다? 이원적 세계관이 쓰였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 위의 공간, 그러니까 천상을 의미하는 표현들, 이런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공간, 뭐 천상의 공간,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임금이 계신 한양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상백옥경 11호는 이제 그 기둥이죠. 천상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인데 실제로는 뭐 경복궁 이걸 의미하겠죠. 자, 그것을 바치는 12개의 기둥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오색운. 자,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하늘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천상계의 공간을 가기 위해서 구름은 무슨 존재일까? 장애물의 존재겠죠. 하늘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구름은 장애물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오색운, 구름은 장애물입니다. 자,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천문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자, 천문구만리. 천문은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이에요. 자, 하늘의 문, 천상계로 갈 수 있는 문이 9만리가 떨어져 있대. 맞아? 10리가 4km야. 자, 9만리면은 오우, 홀리 쉣. 자, 아무튼 간에 엄청난 무엇이 느껴지는 표현.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 맞지? 자,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인데 지금 이 거리감은 표면적으로는 지상과 표현됐지만 실제 물리적 거리감은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 유배지하고 서울 간의 한양 간의 뭐 실제 물리적 거리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꿈에라도 갈동말동.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꿈에서도 갈지 말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임금을 못 볼 것 같으니 차라리 뒤져서 억만 번 변화해서, 맞아? 즉 살아생전 인간의 몸으로는 내가 다시는 임금을 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른 존재로 부활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자, 다른 존재로 변화하겠다. 변신 모티브의 컨셉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차라리 임금을 보기 위해선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해서 남산 늦은 밤에 두견새에 넋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자, 두견새에 넋이 되거나 아니면 이화가지 위에 백곡가지 위에서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이 되어서 가거나. 자, 여기서 이 오세군이라는 것과 구름이라는 것을 서로 비교해 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오세군은 장애물이에요. 여기서 오세군은 장애물인데 여기서 구름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은 두견새와 같은 소재예요. 두견새와 같은 소재. 무슨 소재? 즉 뭐예요?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화자가 죽어서 되고자 하는 대상이잖아. 맞지? 새가 되거나 구름이 되면은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러한 존재가 돼가지고 어디에 가고 싶다? 임금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여기서는 장애물, 여기서는 뭐? 화자의 분신. 오케이? 냄새가 심하게 나죠? 자,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자미궁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뭐 천상백옥경과 같은 결의 시어입니다. 맞아? 자, 자미궁. 자, 즉 천상에 있는 궁궐에 날아올라. 옥한 향한전에 지척이라는 것은 가까이라는 뜻이죠. 임금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날아가. 이러한 존재가 돼서 임금이 계신 천상백옥경 궁전에 가까이 날아가서 뭐 하고 싶다? 흉중. 자, 무슨 흉자예요? 가슴 흉자죠. 맞아요? 가슴으로 내는 발성 흉성이라고 하잖아. 가슴 속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고 싶구나. 내가 왜 이러한 식의 존재가 돼서 임금을 만나고자 하면은 마음속에 쌓인 이 울분을 임에게 토로하고 싶어서. 나 정말 억울해요. 나 아닙니다. 맞아? 카지노 마지막 화에서 정파리가 차무식에게 그랬던 것처럼. 형, 나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 진짜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 하고 개빡쳤는데. 자, 여튼지 간에. 벼슬에 늦게 진출했다는 뜻입니다. 늦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늦게 벼슬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이는 자, 늦게 30대의 나이로 정계에 진출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느낌이죠. 한 구수에서 대학 간 느낌? 맞아? 구수에서 대학 간 느낌? 자, 근데 황하수 말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었고 가태부의 넋이론가? 자, 초객과 가태부는 자, 충신입니다. 맞아? 자, 초객은 구런이란 사람인데, 맞죠? 나라를 위해서 그 임금에게 직언을 했어. 간신 새끼들 멀리하고 제발 좀 나라를 똑바로 돌보세요 라고 임금에게 막 그렇게 직언을 날렸으나 임금이 들어먹지 않자 스스로 자살한, 맞죠? 그런 충신이고요. 자, 가태부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충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충신들에 관련된 고사를 인용했어. 그것은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강조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신. 자,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형강은 화자가 실제로 유배 생활을 했던, 맞죠? 전라도 순천. 그 유배지를 말하는 공간이에요. 맞죠? 자, 근데 형강은 고향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야, 유배지에서의 삶이 오래됐다,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다. 이거, 근데 형강이라는 유배지가 마침 내 고향과 같은 장소이다. 라는 1번의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형강에 왔는데 고향이 보고 싶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2번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형강이란 유배지에 온 지 너무 오래돼서 마치 고향과 같이 느껴진다. 의 의미일까요? 3번. 몇 번의 의미일까요?
몇 번의 의미일까? 유배지에 왔는데 마침 유배지가 나의 고향인 형강이었다. 1번. 자, 2번. 유배지에 왔는데 형강이라는 고향이 너무 그립다. 2번. 유배지 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유배지가 고향과 같이 느껴진다. 3번. 몇 번 같아요? 3번입니다. 자, 형강 고향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유배 생활이 너무 길었다 라는 뜻이에요. 유배 생활이 너무 길어가지고 고향과 같이 느껴질 지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뒤에 있어요. 10년을 유락하니. 유배 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징역 10년째 복역 중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까? 정치범으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한 10년 넘게 복역 중. 맞지? 10년 넘게 복역하면은 이제 그 약간 좀 감정이 가라앉을 만도 한데. 자, 아무튼 간에 10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래요. 자연과 백구는 무조건 뭡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갈매기를 의미하죠? 근데 백구는 보통 자연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10년 동안 유배지에 있었더니 거의 자연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자, 어르는 듯 괴는 듯. 백구가 나를 어르는 듯 괴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생각났다는 거야? 즉, 과거에 임을 만났던 것을 자, 떠올리고 있는 거야. 자, 남과 다른 여기서 임금은 중종입니다. 남과 다른 임금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 자, 금화성 백옥당, 즉 뭐야? 궁전을 말하는 거겠죠? 자, 궁전에서 임금을 모셨던 일이 꿈조차도 향기롭다. 즉 뭐야? 과거 임금을 모셨던 것을 떠올리는 모습. 자, 과거 임금을 모셨던 자,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에 임금을 모셨던 그 기억은 화자에게 있어서 향기롭고 달콤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하여도. 임의 옷. 자, 임의 옷은 화자가 임에게 바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겠죠. 맞습니까? 즉,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아무튼 자, 오색실 이음 짧아. 즉 내가 상황적 여건이 그렇게 잘 마련되지 않아 임의 옷을 한 벌 채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도. 자, 보통 옷을 만드는 자, 이러한 소일거리는 보통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충신연주지사의 컨셉입니다. 맞죠? 자, 바다 같은 임의 은은 은의 은자죠. 바다 같은 임금의 은혜를 자, 추호는 짐승의 털을 의미합니다. 자, 짐승의 털만큼, 즉 뭐야? 털끝이라도 갚고 싶구나 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자, 배국 같은 인의 마음, 이 배국 같은 인의 마음은 임금에 대한 무슨 심? 충성심이겠죠. 맞아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금을 위해서 지켰었는데 자, 장안 어젯밤. 장안은 서울입니다. 자, 장안, 즉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장안 어젯밤이라는 것은 어젯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10년 전이겠죠. 자, 그 10년 전에 서울에서 무서리가 마구 내려. 무서리는 화자에게 가해진 정치적 시련, 즉 무엇을 말한다? 무오사화를 의미한다. 맞아?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발단이 돼가지고, 맞죠? 뭐 부관 참시 막 이루어졌던 게 바로 무오사화였죠. 무서워. 자,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후나. 자, 일모수죽. 자, 일모수죽이라는 것은 저녁 무렵 대나무 옆에 서서라는 뜻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취수도 냉박후나 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취수도 냉박후나. 옆에 적읍시다. 여기서 취수는 자, 푸른 소매라는 뜻이에요. 푸른 소매. 그러니까 옷에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냉박푸나라는 것은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심상이야? 촉각적 심상이야. 맞아?
즉 무슨 말이야? 일모수죽 저녁무렵 대나무에 서서 차가운 자 푸른 소매가 차갑게 느껴지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인데, 자 취수라는 것은 사실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유배지에서 유배자들이 많이 입었던 수의 같은 걸 말합니다. 맞아? 지금 내가 입고 있던 수의가 나에겐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의를 입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나중에 입어보게 된다면, 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걸 입어보게 된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으니. 자 유란을 꺾어지고 난초겠죠. 난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죠. 맞아요? 난초를 이렇게 꼽아 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약수. 자 세모해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오세군이랑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약수 때문에, 약수에 가려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볼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구절 조금이라도 있으면 질문. 자 뭐 막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그러면은 뭐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은 절대 질문 귀찮아 안 합니다. 질문 귀찮아 안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초수난관 읽어보시면, 자 읽어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억울한 사람들. 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고금 옛고 지금 금자니까 예와 지금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예와 지금에 따져서 한둘이겠느냐, 즉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처지가 동일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슬슬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하죠. 자 백발황상의 슬픈 일도 많고 많다. 자 초수난관 백발황상 둘 다 뭐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별표 쳐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의 해석은 너무 분분합니다. 자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라는 것은 이제 학교 해석에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학교 해석, 이거 학교 해석 따라가세요. 이거 워낙 그 해석이 뭐 이렇게 분분해가지고 뭐가 딱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해석 좀 소개해드리면은, 건곤은 땅입니다. 땅과 하늘이에요. 맞죠? 땅과 하늘에 병이 들어가지고 혼돈이 죽은 후에, 자 혼돈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혼돈하게라는 뜻도 해석이 되죠. 맞아요? 즉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땅과 하늘이 죽어, 땅과 하늘이 혼돈하게 죽어서, 땅과 하늘이 혼돈스럽게 죽어서. 맞아?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해석이 너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해석 그냥 따라가세요. 이거 학교 해석 따라가세요. 자, 솔직히 이건 나도 해석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해석이 없어요. 선생님도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많이 찾아보고 막 논문도 엄청 찾아보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자, 이거는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이라는 것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 맞아?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정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원망과 울분이 쌓였으니. 그렇죠. 내가 한 잘못이라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한 것밖에 없는데. 맞지? 유배 생활을 하니까. 자, 원망과 울분이 가슴속에 엄청 쌓이겠죠. 자, 차라리 한눈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그렇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바에는, 맞죠? 한눈이 먼 말처럼,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고 한 반절만 보고 살고 싶다. 즉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막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자,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자, 창창, 하늘이라는 뜻이죠. 하늘이 막막해서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자, 못 믿을 건 조화로다라는 표현을 자,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조화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 뭐, 기본적인 상식에 관련된 것들, 맞아? 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뭐, 이러한 식의 인과응보 같은 썸띵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늘의 이치라고 하죠. 근데, 내가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나같이 충신인 사람이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하늘의 이치인 조화도 믿을 건 못 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원망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나는 표현이겠죠. 맞아? 잠시 찡찡거려 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죠? 뭐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는 화자의 모습. 자, 이 부분 주목하셔야 돼요. 빈출 부분입니다. 빈출이요, 빈출. 해석 어렵습니다. 자, 빈출 부분. 자, 집중력 좀만 발휘해 보세요.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개 정도, 네 개 정도만 이제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큰 도적도 성이 놀고, 도적은 좋은 대상이야, 나쁜 대상이야? 나쁜 대상이죠. 즉, 나쁜 일을 한 애들은 성이 놀고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해도 잘 됐다라는 표현이야. 나쁜 일을 한 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나쁜 일을 하는 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 그리고 반대로 백이도 굶어 죽으니. 자, 백이숙제. 맞아? 백이숙제. 수양산에서 이제 나물 캐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백이숙제. 충신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말 쓰레기에 다를 바 없네. 정신적으로 쓰레기에 다를 바 없네. 화자가 생각하기에 되게 약간 좀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도적들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근데 화자가 생각하는 자, 고결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다 죽었던 백이숙제와 같은 이런 충신들은 결국엔 굶어 죽었으니 맞아? 인생 무상이라는 거야. 맞아? 자,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걸까? 동릉은 도적이 살고 있는 산을 말하는 거고 수양산은 백이숙제가 굶어 죽었다는 산을 말하는 거겠죠. 맞아? 동릉이 높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수양산이 낮아서 그러는 것이냐. 자, 남화 30편의 의론도 너무 많다. 남화 30편. 자, 남화 30편은 남화진경. 자,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도가사상을 말하는 건데, 자, 도가사상을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의론도 너무 많다. 자, 남화진경에서는 뭔가 무조건 이제 공자의 사상은 뭔가 이제 절대적인 것은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노가사상 그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 뭐 세상 완벽하게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다 상대적인 가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주의인데, 여튼지 간에 그 남화 30편의 의론도 너무 많다라는 것은, 자, 이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을 이제 엮어서 보면은, 이제 화자는 어떠한 그 지경에 이르렀냐면, 앞서서 이 전까지의 화자의 모습은 어때요? 그래도 화자가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임금을 만나고자 하는 정상적인 충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약간 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자기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옳은 삶인가? 라고 그 의심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대체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백이숙제도 굶어 죽었고, 맞지? 그런 도적놈들, 간신배들, 맞아? 임금 옆에 붙어먹은 간신배들, 도적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자아성찰을 하는 부분이죠. 자, 계속 봅시다. 고국 송추. 자, 고국은 뭐 나의 고국이 아니라 고향입니다. 고향 소나무를 꿈에가 만져보고, 자, 그리고 선산은 이제 그 고향의 무덤입니다. 즉 조상이 묻혀 있는 그 산을, 조상의 무덤이 묻혀져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하죠. 그런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송추와 선산은 지금 언제 생각한 거야? 꿈에 가서 생각한 거야. 맞아? 꿈에 가서 만져보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심해서 꿈속에서 고향의 소나무를 떠올리고 고향의 조상님의 무덤을 꿈에서 떠올렸다는 거야. 근데 꿈을 영원히 꿀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서 꿈을 깬 이후에 나의 처지. 자, 꿈을 깬 후에 나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어때? 구회간장. 내장이에요, 내장. 내 내장이 다 굽이굽이 끊어진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거야. 맞아? 지금 뭐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실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구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밑줄 쳐놓고 여기에 드러나는 화자의 처지가 유사한 작품 고르라고 하면은 고향에 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장애음은 자, 간신을 의미하는 장애물입니다. 간신.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간신을 의미하는 소재예요. 자, 이런 간신 뜻 때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대낮에 흩어지니. 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대낮에 강도를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대낮에 강도를 당했다. 즉 자기가 무오사화에 휘말려서 이렇게 유배지에 온 것은 대낮에 이렇게 강도짓을 당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억울하겠죠. 맞아? 자, 호남. 화자가 있는 유배지인 형광을 의미합니다. 유배지를 의미해요. 자, 이 화자가 지금 이제 있는 호남의 유배지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귀역은 귀신입니다. 귀신인데 약간 좀 억울한 귀신. 맞아? 귀역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억울한 귀신들이 모여드는 곳인지. 자, 두꺼비하고 두억선이. 자, 똑같이 귀신입니다. 두꺼비하고 두억선이는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들이 싫도록 젖은가라는 것은 싫도록 많은, 자, 이 냇가에, 자, 이 구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에 관련,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유배지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데,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지금 화자가 지금 현재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해당 공간에 대해서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어? 억울한 귀신들이 진짜 싫도록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인식? 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 자기도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도 싫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공간도 너무 싫은 거지. 맞아? 자, 배곡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한양을 의미해요. 한양은 무슨 일로? 간신들의 소굴이 되고. 맞아? 그렇지. 자신과 같은 충신이 다 이제 그 사라져버린 그 한양은 간신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자, 북풍에 혼자 앉아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그렇죠. 자, 끝없이 우는 뜻은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이 먼 유배지에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임금은 나의 이러한 충성심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있대. 왜 하냐면 목난과 가을 국화와 향기로운 탓이던가. 자, 이미 나와 같은 충신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유를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목란과 가을 국화로 상징되는 자 이런 꽃놀이를 하느라 나를 살피지 않는가? 꽃놀이를 하느라 나를 살피지 않는다? 여기서 의미하는 꽃놀이는 바로 뭐예요? 간신들의 그 간언을 말하는 겁니다. 즉 관신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나와 같은 충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라는 자 이미 화자를 살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측을 언급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지 간에 오늘 막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좀 조금 텐션이 좀 죽었네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주 커리큘럼 이쁘게 짜가지고 미리 공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대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 수업 눈 마주치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겠고요.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자료 제공 받으셔가지고 학습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자 질문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는 친구들만 남고 다들 하원하시길 바랍니다.